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또 뭐 저는 이런 거 다 말하니까 또 녹음이 좀 잘못돼서 다시 하게 돼가지고 네. 좀 활력은 줄었지만 더 말은 정리하기가 쉬워지네요. 이렇게. 네. 한번 연습했다고 네. 생각하고. 예.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름 뭐 11월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나눠 사라 했더니 네. 코스닥 사라는 얘기냐 해서 코스닥도 사고 그럼 거래소 뭐 사냐 하면 제가 이제 많이 말하는 게 다들 IT 자동차 얘기하니까 그건 알겠고 다른 거 뭐 있냐 해서 은행을 얘기했더니 다들 약간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은행을 왜 보냐 자꾸 물어보길래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을 1년을 본다면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아마 유튜브에도 뭐 올라갔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변수 기대값 본다. 보통 장기금리의 기대값과 기업이 기대값인데 2020년 기대값 추이를 보면 금리는 올라가고 이익도 개선되는 거 지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은 기대값을 반영한다면 당연히 은행의 그 후보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연말 배당도 수익률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 콜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뭐 대강 보니까 전문성 연구원 은행도 실적 거의 마무리된 거죠. 네. 자료는 다 나갔고 네. 그걸 다 요약한 걸 갖고서 오늘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제가 할 때는 뭐 결론을 내고 하는 게 더 나아서 탑픽은 뭐죠? 그러면 은행주에서? 저는 이제 JB금융지주를 최선으로 시중은행은 아니라 그걸 추천드리고요. 잡은 이유는 뭐죠? 심플하게 이따 뭐,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상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뭐냐를 저는 이제 그 탑픽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올해나 내년까지도 한 9% 정도 되는 ROE 창출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사실상 뭐 PBR 0.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한 배예요. 네, 그리고 PER로 환산하면은 3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올드하다 그러는데 사놓으면 최소한 네. 언젠간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장기 투자기 뭐 딱 좋은 언젠 장기가 아니라 뭐 연말된 배당 시즌만 되더라도 뭐 이제 한 6% 정도의 저는 배당 수익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JB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이제 추천을 얘기해놓고 그러면 우리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일 싸 보이고 뭔가 지금 장기 투자하기 좋은 게 은행주 같은데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항상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시기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개선되는 지금 기대값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인가가 또 중요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는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더 많이 확장되고 증폭되고 뭔가 이제 실적과 수익성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지금부터 더 커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난 3월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이 금융권이죠. 네. 그때는 우왕좌왕하고 은행 금융주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대비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랑 관련된 이제 충당금의 그렇죠. 규모가 아직 불확실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상당 부분을 저는 반영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리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적어도 더 이렇게 뭐 속락을 하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에도 나타났지만 은행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도 조금 노력을 한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가령 이제 가계대출 사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가상금리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규제의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 수급 여건이나 그다음에 대출에 있어서의 그리고 이제 금리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4분기 정도 혹은 뭐 이제 연말 연초 정도 되면은 지금의 이 시장 금리 흐름을 감안하면은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뭐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그릴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극히 낮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는데 항상 주가는 이 그 미래 기대와 이제 미래 방향성을 선반영해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거나 이런 이벤트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은행주가 더 이제 뭐 많이 소외를 받고 뭐 외면받고 이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실적이 상당히 견조했고요. 그리고 연말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충당금 불확실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이 실적의 그런 훼손이나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견조한 실적에 기반해서 은행들이 배당도 지금 잘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융당국들이 조금 이거를 이제 제어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그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을 시켜도 저 개인적으로 한 5% 정도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우리 기대할 자료 수 있다. 보면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하나는 다 글로 돼가지고 다 발표를 한 거고 네. 오늘 거 다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실제 요약해서 딱 보면 좋아진 게 확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툴을 이제 처음 써보게 됐는데 예,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저희의 더 직감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제가 했나요? 주얼머 PD랑 계속해서 해주는 거지. 고무적이고요. 이게 실적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처럼,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우려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2020년 3분기 은행 8개 은행 지주의 합산 순이익이 4.25조 원을 기록을 해서요. 전분기 3.4조 원 대비도 크게 늘었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한 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봐도 대부분 이제 은행들이 다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장 예상치를 다 많이 상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대표 은행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분기 순이익 세력이 지금 1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는 컸지만 우려 대비 이제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실적, 그 다음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고 주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이제 호실적에 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실적만 증권 어느 정도 좋았으니까 네. 그거 외에도 다 좋았던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은행의 핵심 이익,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말하는데요. 핵심 이익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은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문별로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을 좀 참고해 봐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이 대손 비용이 축소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2분기 때 선제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충당금을 이제 일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와 그래도 또 비교해 봐도 크게 대손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10%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이건 또 이번에도 일부 은행은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좀 적립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립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양호한 이제 순이익을 거뒀다라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단에서 보면은 전분기 수준하고는 거의 유사했지만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지금 7% 정도 늘어났거든요. 총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이제 이자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도 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고, 또 이제 대출의 그 증가율 자체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분기에는 이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NIM 순이자 마진이 분기 중에 한 4bp 정도 빠졌는데 3분기에는 그 하락폭이 2bp로 축소됐어요. 근데 이게 이 흐름대로 가면 4분기에는 거의 이제 뭐 1bp 하락이나 아니면은 거의 플랫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도 괜찮겠네 그러면. 네, 이 그 매출단, 이자 이익단만 보면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은 이자 이익단이 어떤 본업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근데 4분기에는 항상 계절적으로 네, 은행들 계절적 같은 경우는 인식, 조금 예.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에 이게 실제로 뭐 원금 상환이나 이자 유예가 조금 아직은 지금 진행되는 그게 구간이긴 이제 하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3월 이후잖아요. 네, 3월까지 그러니까 4월 정도 가면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좀 거 이제 아닌가요? 은행의 그 재무적인 지표상으로는 이제 그때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연말 연초가 낫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마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뭐 근데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반영했잖아. 주가는 네, 주가는 상당 부분 저는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혼자 먹고 있다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판단하는 그거 거예요. 반영해야지. 네,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일부 좀 그 비용을 선제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올해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3분기 리뷰 중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이제 전해드리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증권사를 포함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회사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카드사도 은근히 그 실적들을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매출의 구성을 보시는 것 중에 수수료하고 이제 기타 비이자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뭐 전분기나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은행권의 3분기 실적은 일단 그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다음에 가장 은행의 그 실적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는 대손 비용이 2분기 대비 축소됐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상당히 이제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도 최근 흐름은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배당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이제 실적 전망하고 뭐 내년까지 흐름, 그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아까 앞서 이제 보셨던 이 4분기까지의 이익, 4분기에 저는 이제 대손 비용을 한 2분기랑 거의 이제 차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예상 순이익이 이제 8개 은행 지주를 합산하면 13.4조 원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3%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규모이긴 하고요. 내년까지도 저는 대손 부담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ROE 자체는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이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떨어지거나 둔화되는 사이클은 이제 부인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그 이제 수익성 둔화를 반영해서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종 주가가 PBR 0.3배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17년, 18년, 19년 정도까지의 그 ROE와 PBR을 가지고 계산한 이제 내재 할인율이 한 20% 정도 이제 되긴 했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지금 예상 ROE 기준으로 봤을 때 0.35배에서 0.4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주가,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있어서 11회 봤을 때 은행 지주별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아까 타픽으로 말했던 JB는 거의 6.4. 네, 뭐 대부분 은행들이 참고로 여기 이제 배당 수익률은요 작년하고 배당 성향을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로 저는 이제 가정을 약간 정부가 배당 상을 높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높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금융당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추정한 이 6%보다 오히려 좀 금융당국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좀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한 5% 정도는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로만 작년 수준만 해도 우리금융도 거의 6.1% 나오네요. 네, 하나금융은 이미 중간 배당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나금융은 중간 배당 한 걸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조금 그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5% 배당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라는 걸 너무 뭐 그냥 막 무조건 꿈의 주식들만 좋아하고 뭐 배당 이런 거 말하면 마치 올드하게 보지만 고리터구나. 투자들 잘하는 사람 아니, 솔직히 뭐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인 것 같아요. 가치주를 하자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네, 은행주가 어떻게 충당금 이런 것들 나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다른 거 갈 때 혼자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 내년에 하는 기대값을 놓고 보니까 금리도 좀 이렇고 이러겠네 하는 생각들이 드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버텨주면은 사실 그렇죠. 5%의 배당은 상당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사서 5%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기 쉽지 않다면 그렇죠. 저도 내년에는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좀 보이고 네. 그러면 이럴 때 사놓고서 뭐 실적과 예상되는 수익성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이제 상당히 낮아져 있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든 말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희들의 리스크 베이스 투자인데 저희 탑다운에서 봐주시는 경기의 기본 시나리오가 그렇죠. 어쨌든 뭐 내년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시나리오도 가면서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가 내 생각에는 올해 2분기가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지표들은 다 기저효과로 그럼 2분기 숫자는 이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리냐 2분기 숫자는 엄청 잘 나와요 모든 게 그러면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일어난 미래를 갖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앞서 우리 근데 그걸 딱 2분기를 생각하고 나면 그래? 그러면 은행주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현금을 주식으로 좀 바꿔라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또 사람들이 막 온갖 이제 매크로를 볼 때가 있고 매크로 안 볼 때가 있는데 지난 한
3, 4월은 매크로 보지 말자 하던 사람이었고 이 시점에서 또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1월, 12월은 매크로 보지 말고 그냥 좋은 거나 내년에 기대가 방향에 있는 것들을 하여튼 내가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놓고서 들어오면 만세고 은행은 그런 게 이미 시작된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뭐 여기서 싸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말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사서 크게 물릴 일은 없다. 네.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서 말 너무 해버린 건 했나? 왜냐면 또 회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순서를 매긴다면 아까 JB금융 탑픽이라 말했었고 네. 그 대형은행 중에서는 저는 이제 신한지주 KB금융 이렇게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크호스로는 우리금융 같은 거 전에 우리금융을 최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저번에 있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왜냐면은 인수도 하고 릴랜 뭔가 이제 지주의 형태를 갖춰가려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고 지방은행, BNK, DGB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성과는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보시는 내가 것처럼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번 주에 이제 주식 좀 나눠서 변호사 사면 되지 했더니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모두 주식이 다 올라가지고 살 게 없다 그랬어 내가. 혹시 최근에 은행주 본 적 있어요? 그랬어요. 했더니 아마 안 봤는데 그래서 봐봐 했더니 지가 뭐 추서 보더니 이렇게 안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야. 약간 그 절대 수익률 추구하는 애들은. PBR에서 보시면 뭐 여전히 0.2배 최근에 좀 0.2배대더라고. 네. 그냥 물론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남들이 또 막 열광하고 있을 때 저번에 5G 한번 말 잘못했다가 막 난리를 나셨는데 그것도 심플해요. 원래 했던 매출 안 나오니까 저희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걸 저희가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업데이트하면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리온 리서치는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막 절대적이고 막 신앙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이 종목은 갈 것이고 저 종목이 미래고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다 떼돈 벌죠.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업데이트 해가는데 여하튼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 은행주를 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매수 영어 시간 내줘서 상당히 유용한 저는 정리된 시간 방금 올려준 두 그림은 자료들은 다 워드로 써가 나온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이 종목들은 그렇죠?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이제 리뷰. 그러니까 읽어보셔도 되고 이 표 갖고서 뭐라는 거냐 이게 다음 분기에 숫자가 어떻게 되냐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4분기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제 그쵸. 네, 아래쪽에 보시는 게 순이익 규모이긴 하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 이렇게만 좀 기록을 해준다면은 얼마 앞서 전에 말씀드린 배당에 정부에서 대해서 배당사가 자꾸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한 40% 넘죠. 50% 넘나? 은행별로 뭐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미국도 40% 50% 그러니까. 되는 회사들. 왜 정부에서 배당사를 못 올리게 하죠 지금? 맥스 40%는 들어가는 건가 지금? 아니요. 40%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은행권의 평균 배당 30 정도죠. 40%안 되는 수준입니다. 25%. 우리나라 40%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뭐 그 말까지 나와버리니까 은행주에 다 실망했는데 그러니까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는 뭐 정치 별로 관심 없지만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은행 배당이 내가 알기로는 50%대까지 40에서 50%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주주환원과 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그래야 장기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겠죠. 근데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5%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근데 거죠.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 지주 측면에서는 본인들은 이 부분을 다 인식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당국과의 조금 이제 조율 내지 협의만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 40%까지 배당성이 올라가는 게 글로벌 기준인 것 같아서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우린 배당 수익률 좋네요. 5에서 6%면 네. 사람들이 너무 막 주식에서 10배, 20배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하여튼 오늘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료들 참고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